바쁜 하루 속 자연을 한 줌 넣어드립니다. 2023년 가을 경기도 성남에 사는 61세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0년 넘게 버스 기사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밥 한 공기를 든든하게 비우고 출근하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술도 거의 안 했고 담배도 젊을 때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버스 핸들을 잡는 순간 왼쪽 팔이 묵직하게 저렸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깨가 뭉쳤나? 어제 무거운 짐을 들었나? 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사실 그 며칠 전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1층에서 2층을 오를 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평지를 빠르게 걷기만 해도 그 느낌이 왔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8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 시간밖에 못 잔 것처럼 피곤했습니다. 밤마다 이유 없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이불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60대가 되면 다 이렇지 뭐. 그 다음 날 오전 10시 박 씨는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을 무언가가 짓누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동승한 승객이 즉시 119를 불렀고 박 씨는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흘 만에 눈을 뜬 박 씨는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쓰러진 거잖아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환자분 몸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무심코 넘겼던 그 모든 것들, 왼팔저림,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오던 가슴 압박감,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 밤마다 흐르던 식은땀,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신호들, 돌연사전 몸이 반드시 보내는 경고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 기록된 혈관 건강 약초 이야기도 함께 드릴 텐데요. 약성가와 함께 효능, 부작용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입니다. 몸이 위험한 상태에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8시간, 10시간을 자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무겁습니다. 평소에 거뜬히 하던 일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집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카트를 끌고 한 층을 오르는 것도 숨이 찹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지 못하게 되면 몸 전체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2019년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약 70%가 발병, 1에서 4주 전부터 극심한 피로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슴 통증보다 피로감을 먼저 호소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피로가 단순한 과로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쉬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피로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경고, 가슴 압박감입니다.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은 심장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 직전 심장은 압박감이라는 형태로 경고를 보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꽉 조이는 느낌, 무거운 돌로 누르는 느낌, 뜨겁게 타는 것 같은 느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빠르게 걸을 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나타나는 흉통은 협심증의 핵심 증상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질 때 나타납니다. 대한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흉통이 3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슴 압박감을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착각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가슴 불편함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 경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것입니다. 예전엔 거뜬히 오르던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졌습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걷는데 숨이 빠르게 차오릅니다. 이 증상은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폐에 혈액이 역류해 고이게 됩니다. 폐에 물이 차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심부전의 초기 신호입니다. 유럽심장학 KSC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운동 시 호흡 곤란이 새롭게 나타났다면 심장 기능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숨이 차는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누웠을 때 숨이 더 차고 앉거나 일어나면 조금 편해진다면 심부전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경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입니다. 멀쩡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잠깐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일어서려다 주저앉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때 나타납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전실신 상태라고 부릅니다. 심실 빈맥이나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심장리듬학회 자료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과 일시적 의식, 소실이 반복되는 경우 돌연사 위험이 일반인보다 4배에서 5배 높다고 보고됩니다. 빈혈이나 저혈압으로 착각하기 쉬운 증상이지만 반복된다면 반드시 심전도 검사와 24시간 홀터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너무 빨리 뛰거나 한 박자를 건너뛰는 느낌, 마치 심장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맥의 신호입니다. 부정맥은 돌연사의 가장 중요한 직접 원인입니다. 심실세동이 발생하면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멈춥니다. 이때 46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돌연사 사망자 중 약 80%가 심실세동에 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근거림이 갑자기 생겼다가 멈추기를 반복하거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자주 온다면 즉시 심전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 느끼기 어렵다면 스마트워치의 심전도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혈관을 지키는 약초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섯 번째 경고, 이유 없는 식은땀입니다.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더운 날씨도 아닌데 갑자기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옷이 젖을 만큼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몸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교감신경을 최대로 작동시킬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심장이 위험을 감지하면 아드레날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그 결과 온몸에 식은땀이 납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약 50%에서 발병 당시 식은땀이 동반된다고 미국 심장협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슴 압박감이나 어지럼증과 동시에 식은땀이 난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갱년기 열감이나 긴장으로 인한 땀과 다른 점은 아무 이유 없이 차갑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식은땀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절대 긴장이나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7번째 경고, 턱이나 왼쪽 팔의 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 문제는 가슴에만 통증이 오지 않습니다. 턱이 욱신거리거나 왼쪽 어깨가 묵직하게 뻐근하거나 왼쪽 팔이 저리거나 등 사이가 뻐근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심장 신경과 이 부위의 신경이 같은 척수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뇌가 혼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오는 통증인데 팔이나 턱에서 오는 통증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박 씨가 단순한 어깨 통증으로 넘겼던 그 느낌이 바로 이 방사통이었습니다. 턱이나 왼쪽 팔 통증이 가슴 불편함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이제 혈관을 지키는 약초 이야기입니다. 전통의학과 현대과학이 모두 인정하는 4가지 약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 기록된 내용과 함께 현대 연구 결과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초, 산사입니다. 빨간 열매로 잘 알려진 산사는 혈관 건강에 탁월한 약초입니다. 산사 약성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산사소식화 어혈, 건 비소적지 사리. 풀이하면 산사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어혈을 풀며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적체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화어혈, 즉 어혈을 푼다는 것입니다. 어혈이란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혈전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본초강목 1596년 이시진 저에서는 산사를 혈중지약, 즉 혈액을 다스리는 핵심 약재로 기록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산사의 올레아놀산과 하이페로사이드 성분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8년 중국 심혈관 연구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산사 추출물을 12주간 복용한 그룹에서 중성 지방이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단 산사는 신맛이 강해 위산이 많은 분, 위궤양이 있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빈속에 많이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약초, 은행잎입니다. 은행잎 약성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행 수렴 폐정천 화담지혜능 익신. 폐를 수렴시키고 천식을 안정시키며 담을 사귀고 신장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은행을 백과라하여 폐를 따뜻하게 하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재로 기록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은행잎의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펜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소판 활성화 인자를 억제해 혈전 형성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을 부드럽게 해서 피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독일 의약품위원회 커미셔니는 은행잎 추출물을 말초혈액 순환장애 치료제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말초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손발이 차갑거나 기억력이 저하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잎은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약초, 마늘입니다. 마늘 약성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산신혼의 독산 살충소적 화담만. 마늘은 맵고 따뜻하며 독을 풀고 기운을 흩어주며 기생충을 없애고 담을 부드럽게 삭힌다는 뜻입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마늘을 통오장이거 풍습, 즉 오장을 통하게 하고 풍습을 제거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오장을 통하게 한다는 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와 통합니다. 현대 연구에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 국제학술지 저널 어브 누트리션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4mmHg 감소했습니다. 혈압이 8 정도 내려간다는 것은 혈관 건강에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단 마늘은 공복에 다량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익혀서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네 번째 약초, 생강입니다. 생강 약성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강신혼거한사 화중지구의 표가 생강은 맵고 따뜻하여 한사를 물리치고 속을 편안하게 하며 구역을 멈추고 표증을 풀어주는데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서는 생강을 구토를 멈추는 성약이라 기록했습니다. 몸속 냉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온열성 약재입니다. 현대 연구에서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소판 응집, 억제, 항염증 작용, LDL 산화 억제에 효과가 있습니다. 2015년 스람보서스 리서치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이 혈소판 응집을 최대 60%까지 억제했다고 보고됐습니다.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면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생강이 이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단 생강은 열이 많은 체질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와 병용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지금 바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건강 체크가 있습니다. 손목 안쪽에 두 손가락을 가볍게 얹어보세요. 1분 동안 뛰는 횟수를 세어보세요. 정상 맥박은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입니다. 100회를 넘거나 60회 미만이라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맥박이 강하다가 약해지기를 불규칙하게 반복한다면 즉시 심전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7가지 경고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 계단을 오르면 나타나는 가슴 압박감, 조금만 움직여도 차오르는 숨,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 박동, 아무 이유 없는 식은땀, 그리고 턱이나 왼쪽 팔의 통증, 이 중 2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도 함께 챙겨주세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혈관 탄력이 달라집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생선과 채소를 늘려주세요. 담배 한 개비가 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충분한 수면이 혈관 회복의 핵심입니다. 박 씨는 지금 재활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호들을 미리 알았다면 더 일찍 병원에 갔을 텐데, 그랬으면 수술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본 영상은 참고용이며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소개된 약초는 개인 체질과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 배우자, 소중한 이웃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약초 한 줌이었습니다.